그 여성가족부가 폐지돼야 하는 이유를 딱 한 가지로만 정리하면 좀 어떻게 될까요? 여성가족부 폐지가 남성과 여성에게 채워진 족쇄를 풀고 진정한 남성과 여성의 화합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여성가족부가 필요한 이유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한국 사회는 여전히 성차별이 존재한다. 여성가족부의 존재 취지 자체가 남성과 여성에게 방해가 되고 있다. 남성과 여성의 화합을 방해하고 있다. 남녀 갈등을 여가부가 유발한다고 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갈등을 한다는 것은 사실 불평등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아직 여성이 차별받는 사회다. 우리나라가 차별받는 사회라는 걸 전제하에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계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일단 기본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똑같이 5대5로 근무하고 있어야 성평등한 사회다. 그것이 남성과 여성이 행복해지는 사회다. 라는 세계관은 어떻게 보면 개개인들에게 폭력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일아트 샵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들 너 거기 있으면 안 되고 거기 있으면 오히려 여성들의 성차별 지수를 부각시키는 거니까 거기 있지 말고 공기업으로 가라. 내지는 국회의원으로 가라. 이렇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성들의 주차적인 권리를 빼앗는 것이고 사실 그래 이렇게 성차별이 있으니까 여성가족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근데 성차별로 인해서 발생되는 몇 가지 이제 이를테면 권력형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이런 식의 말로 이루어지는 젠더를 기반한 폭력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정부 차원에서 이런 피해자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런 국정의 과제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여성가족부가 있는 존재 이유가 아닌가. 한국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있는데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청소년들에게 교육하는 자료들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교육하는 자료들을 봤을 때 남성들은 가해자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스스로 검열하는 것이 시민적 의무다. 여성들은 항상 피해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성폭력을 당했는지 항상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 자료의 핵심이 뭐냐면 이런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같은 이런 젠더폭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폭력의 원인을 성차별적인 문화와 구조라는 걸 계속 강조해서 이제 교육자료에 배포하는데 남성과 여성에 대한 성별의 자긍심을 키워주기보다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성별의 자긍심을 오히려 격화시키는 교육 자료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없는 내용을 지어낸 게 아니라 한국 사회에 이제 범죄 통계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범죄 통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해자의 대다수가 남성으로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남성으로 드러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왜 그러면 이런 젠더 폭력이 발생되느냐 그 원인을 설명할 때 성별로 인해서 권력 관계가 형성되고 그 권력 관계로 인해서 이런 젠더 폭력이 일어난다 이런 식의 교육 자료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육 자료도 한때 논란이었잖아요. 네. 예. 이제 그런 논란을 일으키거나 어떤 공무원이 실책을 하거나 비위를 저지르거나 하는 사례들은 다른 부처들도 많은데 유독 여가부에 대해서만 폐지론이 좀 반복되는 거는 과하다. 여가부가 만만해서 그러는 거냐. 좀 이런 말도 나오는데 여성가족부의 존치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기능이 이때까지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른 중앙정부 부처라고 친다면은 기재부라던가 어떤 보건복지부라던가 이 부서들은 각자의 국민들을 위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을 위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지 국민들이 느끼는 이 여성가족부로 인한 이 피로감은 이제는 폐지되어야 된다. 그럼 여가 폐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주장을 통해서 결집하는 세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으로 활용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어쨌든 작은 부처이고 예산이 적고 만큼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걸 넘어서 애초에 여성가족부의 도대체 존치의 목적 자체가 뭐냐. 남성과 여성이 진짜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냐 아니면 서로 싸우기를 바라는 거냐. 사실은 저는 지금 우리 정치가 젠더를 기준으로 해서 갈라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장되고 갈등이 일어난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 우리 사회에 여성이 처한 어떤 위치성이 아닌가 쉽게 폐지하고 쉽게 없애자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건 사실 여성이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위치적으로 되게 낮은 위치를 가지고 있고 주요한 한국 사회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이 다양한 계층도 여가부 정책의 수혜자다. 그러니까 여가부가 없어지면은 이 사람들은 어떡하느냐. 좀 이런 말도 나와요. 여성가족부의 실제 예산의 지출을 보면은 1조 87%가량은
지자체로 지원을 해주는 예산들입니다. 사실상 여성가족부의 기능 자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기구가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없다면은 더 원활하게 지급이 될 수 있는 것을 이제는 폐지되어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남성과 여성의 화합을 바라고 있는 새로운 기능을 하는 그런 부서가 만들어지던가 그런 이관이 되어가지고 지금의 이제 여가부가 20년 됐잖아요. 20년 동안 쌓아왔던 이 경험들만큼 타 부서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일단 평가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젠더와 관련된 정책은 정책 전문성이라고 했을 때 추가해서 고려해야 될 것이 바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거잖아요. 이 정책을 다른 부서로 쫙 이렇게 이관했을 때 과연 지금 한국의 모든 공무원이나 부처의 사람들이 이런 성인지 감수성을 다 갖추고 이 일을 추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부터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위 여성가족부 업무가 성인지 감수성에 의해서 성평등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분석해서 그게 타 부처로 이관됐을 때 그걸 균질하게 이행할 수 있느냐. 지금의 이제 여가부가 20년 됐잖아요. 20년 동안